엄마 여기서 좀 쓰세요. 나는 정신병원에 갇혔다. 딸이 나를 버렸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한밤중 정신병원 폐쇄병동. 6번째 병실 창살 너머로 한 여자가 주차장을 내려다봅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딸 부부의 차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쉬세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진 딸. 여자는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녹음 파일 저장 완료. 클라우드 업로드 중.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가둔 이 여자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숫자와 증거를 다뤄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치밀한 반격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신병원에 갇힌 60대 여성이 딸 부부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한영숙은 거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인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드세요. 딸 지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항상 바빴습니다. 집에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커피를 타주다니요. 요즘 잠은 잘 자요? 잘 자지. 왜? 엄마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준혁이 왔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 치매 초기는 미리 검사 받으시는 게 좋대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종합검진 받으러 가요. 갑자기 자리 잡기 힘든데 겨우 잡았어요. 영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가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어디야? 정밀검사 잘하는 병원이래요. 차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드물어졌습니다. 40분쯤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5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희망정신건강의학과.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왜 정신과야? 요즘 정신과도 검진 많이 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지도 않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보호자분 말씀대로 망상 증상이 보이네요. 난 오늘 처음 당신을 보는데 무슨 망상입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펜으로 서류에 체크만 했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해요. 집에 가요. 영숙이 종이를 받습니다. 보호 입원 동의서. 이게 뭐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안정하셔야 해요. 간호사들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난 환자가 아니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쉬면 돼요. 간호사들이 영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목에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졌습니다.
바코드와 환자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내 손목에 채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우도 서명했습니다. 영숙의 동의 없이요. 입원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영숙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폐쇄병동.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이 달린 문들이었습니다. 6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잠겼습니다. 영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좀 열어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창문 하나.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의 차였습니다. 영숙은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딸이 나를 버렸다.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배터리 48시간 남음. 영숙은 시계를 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빼앗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음성 녹음, 클라우드 자동 백업. 영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수간호사 최은미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을까요? 은미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외부 연락은 보호자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보호자 제 딸이죠? 네. 한지우 씨예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은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다시 봤습니다. 녹음 기능 확인. 클라우드 연결 확인.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데리러 와?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얼마나 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년. 2년이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어.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면회실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가까이 갔습니다. 면회실 안에 딸 지우와 사위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이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시 의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무시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돌아가세요. 면회 시간 아니에요. 저기 제 딸이 있어요.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훨씬 편해져요.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안정제예요. 불안감 줄여드릴 거예요. 영숙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잘 드셨죠?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영숙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었습니다. 물에 씻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를 미쳤다고 만들겠다는 거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3억을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왔습니다. 2억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우의 태도가 변한 게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돈, 재산, 결국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을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딸 지우가 와 있었습니다. 사위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았습니다. 지우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조금만 참아요. 영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벽에서 기어나와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손목, 스마트워치 화면이 아주 잠깐 보였습니다. 녹음 중 지우가 안도한 표정으로 준혁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진짜 치매 같아요. 다행이네. 진단서만 나오면 끝이야. 영숙은 그대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통장은 우리 거야. 상가만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법무사한테 이미 연락했어. 준비 다 됐대.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끝났습니다. 지우가 영숙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곧 집에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저장 완료. 클라우드 업로드 완료. 영숙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통장은 우리 거야. 영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와. 내가 더 말하게 만들 거야.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 드세요. 영숙은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잘 드셨죠? 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영숙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영숙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본인 이름이 뭐죠? 영숙은 멍하니 의사를 봤습니다. 한참 입을 벙긋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숫자로 보여요. 4, 5, 6.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상이 진행됐네요. 영숙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 50억, 금매 40억,
차액 10억.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환자분 집중하세요. 영숙은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의사는 서류에 체크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나흘 후 지우와 준혁이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그 순간 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돈 훔치지 마. 다 숫자로 보인다고. 지우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벽에 숫자가 있어. 50억, 50억.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우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봐요, 우리 엄마 이래요. 간호사가 영숙을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면회실에 지우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주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미쳤네. 이러면 더 쉬워.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 다음 주 진단서 나와. 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상가는요? 법무사가 계약서 준비 다 했어. 40억에 급매. 다음 주 목요일 계약. 진짜 팔릴까요? 매수자 있어. 복비업자가 데려온대. 빚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40억이면 사채 15억 갚고도 남아. 둘은 나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 녹음 중, 클라우드 백업 중. 영숙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진단서, 후견인 신청, 상가 40억, 목요일 계약.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이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수간호사 은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아프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 일 25년 했어요. 어르신은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의사 앞에서만 증상 보이시고 혼자 계실 땐 멀쩡하세요. 영숙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믿어줄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 딸이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재산 때문에요. 은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영숙은 스마트워치를 보여줬습니다. 은미가 재생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통장은 우리 거야.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나가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해요? 제 남편 친구 경찰이에요. 강태수 형사. 영숙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은미는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님이세요? 저는 희망정신과 수간호사 최은미입니다. 한영숙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영숙 씨가 지금 거기 있어요? 네. 강제 입원 상태예요. 은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강태수가 왔습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한영숙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영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강제 입원, 딸 부부의 계획, 모든 것을요. 녹음 파일 있다고 했죠? 영숙은 스마트워치를 보여줬습니다. 태수가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상가 40억, 다음 주 목요일 계약. 이거면 충분해요. 다음 주 목요일 계약한다고 했죠? 네.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장 검거하겠습니다. 제가 동행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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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지우와 준혁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가요. 어디? 병원이요. 검사 결과 받으러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옷을 입었습니다. 지우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차였습니다. 30분 후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사 김정훈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영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와 준혁이 양옆에 섰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 진행하시죠?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자 박상철입니다. 매매 가격은 40억으로 합의하셨죠? 네.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 날인하시면 됩니다. 지우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영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찍으세요. 영숙의 손이 서류 위로 움직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관 3명이 함께였습니다. 경찰입니다. 태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노인 학대 및 재산 범죄 혐의로 출동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엄마 돕는 거예요. 태수가 영숙을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했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또렷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가 영숙을 봤습니다. 엄마, 정신병? 난 아프지 않아. 뭐라고요? 영숙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너희 대화 전부 녹음했어. 클라우드에 백업도 했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영숙 어르신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갔습니다. 한지우, 박준혁 씨,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재산 가처분 결정, 성년 의견 신청 기각. 영숙의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주 한영숙,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로 남겨둘 겁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영숙님 맞으세요? 네. 등기 우편이요. 영숙은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한지우. 영숙은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행 책자를 넣었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가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시작입니다.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야. 한영숙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미 씨? 저 한영숙이에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당연한 일했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정리, 건강검진 예약, 여행 계획.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들이었습니다. 영숙은 펜을 놓았습니다. 메모지를 봤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이제 자기 삶을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